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2-3강은 해로운 쾌락들에서 술, 담배, 도박, 마약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박, 마약, 술, 담배죠. 오늘 강의의 그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전통의 놀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놀이죠. 술, 담배, 도박, 그 다음에 마약,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한국의 전통놀이에는 연날리기가 있죠. 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쥐불놀이, 줄다리기, 씨름, 그네, 강강술래, 장기, 바둑, 땅 따먹기, 땅제먹기도 있고, 술래잡기, 제기차기, 실뜨기, 또 비석치기, 자치기,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권우. 이러한 그 전통 놀이를 기초로 해서 재료로 해서 영화를 찍었죠.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인데요. 황동혁 감독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로 만든 작품으로서 2021년에 공개돼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게임에 초대되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게임이 벌어지는 이야기죠. 같은 영화라도 기생충은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허물 수 없는 벽을 표현했다고 하면은 오징어 게임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과 출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적자 생존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리고 분홍색 옷을 입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진 가면을 쓴 이 무장한 진행 요원들은 오징어 놀이를 하기 위해서 바닥에 그려진 문양에서 따온 거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술이나 담배가 이제 우리가 해롭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만은 둘 중에서 더 해로운 쪽은 담배입니다. 담배는 유해 물질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몸에 한 번 들어온 니코틴은 배출하기도 어렵고, 냄새도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또 산불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에 술은 액체인데다 많이 마시더라도 몸에서 빠져나가고, 최소한도 옆에 사람을 취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끊어야 한다면 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양이 적을 때는 담배 해가 더 크지만은 이게 습관이 들면은 술의 해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알코올은 이 먹는 사람의 정신까지 왜곡을 하거든요. 담배는 피우면서도 이거 끊어야 되는 데는 자각이라도 있는 반면에 술은 아예 그러한 자각조차 없다는 겁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정신과 질환에 속해서 심하면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니코틴 남용, 담배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지는 않거든요. 담배는 피우는 사람의 건강만 해치지만 술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중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하는가 하면 폭언이나 폭력, 또 성폭행 같은 이런 그 범죄도 저지르지 않습니까?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들 중에서 사행성이 가장 높은 행위인데 사행성은 뭡니까? 여행이 일어나서 운이 좋게 돈이나 어떤 귀중한 물품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죠. 이런 사행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족끼리 하는 고수톱도 있고요. 수학여행 때 하는 카드놀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는 지금도 섰다라고 하는 뭐 심심풀이 뭐 그런 도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도박에 빠지면은 뇌가 망가진다고 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박에는 제로섬 게임이 적용이 되죠. 둘이 합치면 항상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 따면 누군가가 반드시 잃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뿐이다. 선수들은 모두 손해다. 도박 중에는 스트릿 포커라고 그래서 칠 때마다 옷을 하나씩 벗는 포커가 있어요. 실제 그림입니다. 또 마작 가운데 탈이 마작.
옷을 하나씩 벗는 마작 게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성관계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도박에 관한 유명한 영화는 타짜인데요. 조승우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인데 만화 타짜를 원작으로 해서 2006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져들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고니가 나중에 타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매혹적인 미모를 가진 장마담 역의 김혜수, 그리고 연륜과 카리스마를 가진 전설의 도박꾼 평경장 역의 백윤식 배우가 이렇게 열연을 합니다. 강원랜드라고 하는 말하자면 공인된 카지노가 있죠. 그러나 여기 이제 병폐가 많이 따른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도박해서 이제 돈을 잃고 빚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이 노숙에 사기 절도까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0명으로 정해졌지만 매일 평균 10,000명 이상이 입장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2만 명 이상이 입장을 해서 마치 그 시장처럼 이렇게 붐비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중 8구는 돈을 잃고 이렇게 쪽박걸이라고 강원에는 쪽박걸도 있고 심지어 몸을 파는 여성들도 있다는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 카지노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돈을 잃게 하기 위한 건데 시계와 거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있으면 현실을 인식하는 정신을 차리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려고 해서 이제 이걸 없애는 거고 창문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잃고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죠. 또 카지노는 반짝이는 조명과 요란한 소리, 시끄럽고 뭐가 항상 울긋불긋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고 확률에 관계없이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카지노장의 입구는 되게 곡선으로 돼 있어서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요. 또 이동 경로 역시 완만한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모퉁이만 돌아가면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은 이 카지노에 느긋하게 머물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곡선 끝에 도달하는 곳은 10중 8구 슬롯 머신 앞입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이 선수들은 침입자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주위 환경을 모두 둘러볼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어, 좋아하고 또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면서 주변과 분리되지 않는 안쪽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기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카지노의 바닥 색깔은 되게 어지럽죠? 예. 근데 불빛이 어지러워서 바닥을 보면은 더 어지러워요. 그래서 문양에는 세밀함과 에, 정교함, 산만함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현란한 문양들은 자기도 모르게 흥분 상태에 빠져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카지노 손님들이 와서 잠만 자면 카지노 입장에서 손해지 않겠습니까? 카페트에 새겨진 바퀴 모양은 수레바퀴에 돈을 걸어서 행운을 빌었던 로마인들의 운명의 수레바퀴 뒷장에 나옵니다. 이걸 연상케 하는데요. 이 카페트의 복잡한 문양과 빨강 혹은 초록색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 칩들이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칩들이 땅에 떨어져도 바닥에 떨어져도 눈에 띄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손님들이 가고 나면 카지노에서 그걸 걷어서 이제 수입이 되는 거죠. 운명의 수레바퀴, 휠 오브 포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이제 운명의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가 거대한 수레바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신화에서 유래하는데요. 이 수레바퀴의 테두리에는 수많은 인간의 운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수레바퀴 꼭대기에는 행운의 절정에 이른 인간이, 바닥 쪽에는 아주 불운의 늪에 빠진 인간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하지만 그 상태는 늘 변한다는 겁니다. 여신이 마음 내키는 대로 수레바퀴를 돌리기 때문이죠. 한 번에 조금 돌릴 수도 있고 180도 돌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운이 갑자기 트이기도 하고 또 이 수레바퀴 언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 변화무쌍하고 변덕스러움을 상징하는 건데
이 카지노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돈을 왕창 벌기도 하고, 벌었다가 갑자기 또 다 잃기도 하고. 자, 마약인데요. 이 마약은 적은 양으로도 강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일으키고, 그러나 계속 사용할 때는 습관성과 탐지성에 빠지기 마련인데, 계속 사용하다가 그걸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 증세에 빠지게 되고, 폐인에 이르게 된다. 마약의 종류에는 아편,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이 있고, 거기에서 헤로인으로, 거기에서 코카인으로, 그 밖에 또 이제 자연 추출품이 아니라 합성으로 마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모르핀, 헤로인은 대뇌 피질 등 중추 신경계의 부위라든가 고통이 전달되는 통로인 척수 등에 존재하는 아편 수용체와 결합해서 통증의 전달을 차단하기 때문에 강력한 진통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특유의 쾌감이 오는데요. 말기암 환자에게 이렇게 마약을 투여해서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도 하는데 결국에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먹는다는 거죠. 이 마약을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구역이나 구역질, 구토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약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용량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의 사용을 중단하면 심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기는 불안, 쇠약감, 불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간질 발작이라든가 선망, 쇼크까지 다양한데 이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주의력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시간, 장소를 알아보지 못하고 헛것을 보거나 심하게 초조해하는 이런 증상들이 이제 선망이고 치매하고는 달라요. 치매는 장기간으로 지속되는 반면에 선망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계속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착란과 과대망상 같은 정신 이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가 밖에 빵이라고 착각하는 과대망상증이 있고 또 마약을 하다 보면 비위생적인 주사기를 사용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에이즈 같은 혹은 간염 같은 이런 혈액 접촉성 유행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은 퇴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범죄 행위라기보다도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혹은 민간 단체들이 나서서 그 예방 활동 혹은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또 늘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서 마약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체계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나 담배 가운데 더 해로운 쪽은 담배지만 둘 중에 하나만 끊어야 한다면 술이다. 왜냐하면 습관성일 때는 술의 해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도박은 사행성이 가장 높은 행위로서 이 도박에 빠지면 인간의 뇌가 망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마약은 적은 양으로도 강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지성에 빠지게 되고 그걸 중단하게 되면 금단 증세를 일으키면서 결국 폐인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 단체들이 마약 예방 활동이나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저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